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한 미국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히브리어부터 라틴어, 한자까지 세계 모든 문자를 섭렵한 천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한국의 한글을 접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단순한 발음 기호라고 생각했던 한글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이 담긴 문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버드 교수마저 눈물을 흘리게 만든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과연 한글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19년 가을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세미나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21세기 언어 설계론이었죠. 앨리슨 브룩스는 27세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세계 각국의 문자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함께 냉철한 분석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 중국에서 온 유학생 하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지 한 민족용 발음 기호일 뿐입니다. 세계적 확장성 면에서 보면 알파벳 시스템이 훨씬 우수하죠. 앨리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실제로 알파벳 시스템의 확장성이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것도 백성을 위해서 말이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수인 레이몬드 킴이었어요. 그의 말에 교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죠. 앨리스는 언어구조 전공자로서 히브리어, 라틴어, 심지어 한자까지 모두 학습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글만큼은 그저 한국계 교수들이 자랑하는 민족주의 문자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동양인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연입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흥미로운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에 대한 공개 토론에 박세연이 주최한 것이었죠. 앨리스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토론회가 시작되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문자는 사용자가 많은 게 우선 아닌가요? 한글은 세계성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앨리슨의 질문에 박세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발음 기호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박세연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 기본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획을 더해서 된소리, 거센 소리를 만들었죠.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앨리스는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모음은 어떻게 만든 건가요? 모음은 더 놀라워요. 하늘을 뜻하는 점 하나, 땅을 뜻하는 수평선, 사람을 뜻하는 수직선. 이 3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요. 박세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앨리스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류 최초로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였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세연의 이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앨리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서관으로 향해 한글 관련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죠. 친구인 올리비아가 옆에서 말했어요. 왜 그 작은 나라에 그토록 많은 유산이 있는 걸까? 올리비아의 말에 앨리스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박세연이 진행하는 한글 서예 수업에 보조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 붓을 잡고 쓴 글자는 가였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리는데도 손끝에서 뭔가 특별한 흐름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쓰는 글자가 아니야. 박세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한글은 붓으로 쓸 때 더 아름다워져요. 직선과 곡선의 조화, 그리고 네모틀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마치 동양 철학의 음향처럼 완벽하거든요. 앨리스는 자신이 쓴 가사를 바라보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세연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세종대왕은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때까지는 한자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서 양반들만 쓸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세종대왕은 그걸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앨리슨의 눈에 뭔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럼 한글은 문자라기보다는 선언이네요. 모두가 말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 말이에요. 그날 밤 앨리스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혼민정음 해설서를 읽으면서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무릎을 쳤어요. 한자는 귀족을 위한 문자였고 알파벳은 타고난 소리를 정복하려 한 문자. 그런데 이건?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글은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 문자였던 거죠. 다음날 박세연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세연 씨, 혼민정음 서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이게 진짜 500년 전에 쓰인 글인가요? 네, 맞아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죠. 이건 문자가 아니라 혁명이에요. 앨리슨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당시 조선의 양반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한 이유도 이해가 되네요.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기존 권력 구조가 흔들릴 테니까요. 박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한글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권력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니까요. 앨리스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사과정 중간 심사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앨리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표 주제를 한글 민주주의의 문자적 구현으로 정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앨리슨 정말 괜찮겠어? 너무 모험적인 주제 아니야? 발표 당일 심사위원들 앞에서 앨리스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표현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문자예요. 자중이 술렁거렸어요. 일부 교수들은 갸우뚱하는 표정을 지었죠. 한글의 창제 과정을 보면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어요. 기존 문자들이 권력자나 종교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백성을 위해 설계되었거든요. 앨리슨의 설명이 계속되자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과학성이에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분석해서 자음을 만들고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어요. 이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설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레이몬드 킴 교수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런 발표를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앨리슨 학생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문명사적 발견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박세연이 앨리슨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한글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앨리슨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꼭 가보고 싶어요. 몇 달 후 앨리슨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온통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하철 안내판, 상점 간판, 심지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게 한글로 이루어져 있었죠. 박세연과 함께 광화문을 찾았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자 앨리슨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에요. 정말 위대한 분이셨네요. 500년 전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훈민정음 원본을 직접 보는 순간 앨리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원본인가요? 네, 1446년에 쓰인 원본이에요. 세종대왕께서 직접 서문을 쓰신 거죠. 전시회에서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가 글을 가르쳐 주시네요. 네, 한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한글 덕분이죠. 앨리스는 그 장면을 보며 한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울 체류 마지막 날 박세연이 특별한 장소로 앨리슨을 데려갔어요. 전통 서예 체험관이었죠. 한국어로 뭔가 써보시는 게 어때요? 앨리스는 붓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하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앨리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조차 누군가의 희생과 철학 위에 있었네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문자와 언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죠. 세연 씨,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백성에 대한 왕의 사랑,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박세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한글이 더욱 특별한 거예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앨리스는 말했어요.
이 도시의 모든 불빛이 한글로 빛나고 있네요. 500년 전 한왕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된 거군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앨리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하버드에서 한글과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 당일 그녀는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앨리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문자 하나에도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강연장에 있던 레이몬드 킴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십 년간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그에게 앨리스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준 거죠. 한글의 가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겼네요. 이 작은 나라의 문자가 제 마음까지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앨리슨의 마지막 말에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강연이 끝난 후 한 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앨리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한글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는 처음 봤습니다. 앨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은 문자였지만 동시에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 정신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